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비 소식이 길게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당분간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길게 들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최대 60mm고요. 주변 기압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요즘 낮더위가 기승이죠. 자외선 지수도 높아 낮에는 볕 차단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더불어 비 소식이 있어 습도가 조금 높겠고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갈매기, 장미, 해송은 각각 포항을 상징하는 시조, 시화, 시목인데요. 최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물고기 상징물을 앞다퉈 정하기 시작하자 포항시는 청어를 시어로 결정했습니다. 청어가 포항 과메기의 원조이고 포항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별미, 국민 먹거리로 자리 잡은 과메기의 원조는 청어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청어의 어획량이 10년 전부터 다시 늘고 있는 데다 포항이 국내 최대 청어 생산지라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토공, 즉 조정과 왕실에 상납했던 토산물 품목으로 청어를 올린 곳은 영일현과 부산이 유일합니다. 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 청어 위판량의 47%가 포항 수협과 구룡포 수협을 거쳐갔습니다. 1930년대에 영일만에 청어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포항역을 통해서 청어의 물산이 60-70%의 전국이 모일 만큼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포항이 업에서 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어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게와 오징어, 참가자미는 포항에서도 많이 잡히지만 영덕과 울릉, 경주가 선점해 포항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시민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청어를 공식 상징물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 정도의 시어를 정했는데요. 부산에 고등어라든지 기장에 멸치. 하지만 청어를 전국의 시어를 정하는 데는 우리 포항이 처음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문어와 개복치도 순위에 올랐지만 문어는 동해안에서 고루 잡히고 개복치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목숨을 잃어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안점을 둔 건 스토리텔링, 즉 화제성이었습니다. 청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또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 포항에서 사시사철 잡히는 등푸른 생선을 썰어 판매하는 막회에는 지역색이 없는 만큼 이번 시어 확정을 계기로 포항 등푸른 회무침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경찰 세무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포항에서 기획부동산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에 나섰으며 지가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조사를 통해 불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비 2억여 원을 빼앗은 경북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구비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상납하도록 했는데요. 거절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일은 무려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급 대학원생 22명의 연구인건비 2억 7,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북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밝힌 교수가 돈을 빼돌린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꼬박꼬박 받아 챙겼습니다. 행정 직원은 개인 심부름꾼처럼 썼습니다. 이 직원으로부터 학생들이 받은 연구 인건비와 현금으로 빼돌릴 금액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보고받는가 하면 학생들이 인출해온 현금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20대의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은 자칫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냐? 학생들은 검찰 조사에서 교수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건비 관련 비리는 대학 안 관행을 넘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힙니다. 단순히 관행으로 치부하려는 인식과 함께 각종 학사, 진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열악한 지위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돈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연구실 야식 비용 등으로 쓰고 대부분은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위 온도보다 최대 9.1도 낮출 수 있는 복사 냉각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와 고려대 이현 교수의 공동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사 냉각 페인트의 최적 설계 조건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포토닉스에 실렸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의성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선 의성군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는 대구시의 신공항 주도권을 뺏긴 나머지 경상북도의 공항 청사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의성 군민들이 팻말을 들고 의성읍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공항 이전 반대 깃발을 꽂은 차량들이 줄지어 행렬을 따릅니다. 의성군청 앞에서는 공항 합의문을 관철시키지 못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공항 업무에서 손대라는 요구가 쏟아집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군이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성 지역에서는 차라리 공항 이전을 거부하자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집회를 하고 의성군수 김주수 씨는 이 책임지고 졸속 횡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군이 대구 편입, 화물터미널까지 가져간 데 비해 의성군은 아무런 실익 없이 소음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결과적으로 자기들 이전하고 자기들 좋은 거는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것, 소음, 피해, 그것만 의성군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어느 누가 공항이 오도록 바라겠어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경상북도가 신공항 주도권을 이미 대구시에 빼앗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가 결정하는 대로 경북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의성 물류단지를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독점을 깨는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주수 의성군수 책임론으로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의성 지역의 반발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앞으로 포항에서 도시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시가 지난달 준공된 영주댐을 레포츠, 생태휴양 등 4가지 테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여 개의 세부 사업에 필요한 1조 원 규모의 예산은 민자 유치 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녹조와 문화재 이전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환경부의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의 개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영주댐 인근 용현리 마을의 상징인 용을 큰 테마로 잡아 영주호를 4개 건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문생활 건역인 영주댐 하류는 피크닉 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밉니다. 또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용마루 1공원 주변에는 야간 빛 조명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 파크가 건설됩니다. 그 밖에 동호교 인근에는 전국 최고 높이의 짚라인 등 레포츠 시설을, 댐 상류엔 생태휴양림을 각각 조성합니다. 40여 세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영주시는 민자 유치와 국비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달에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공의 아까 말했던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신청을 환경부나 또 국토부 이런 데서 의논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아직 만만치 않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주댐 준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몰 지역의 문화재 이전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영주댐 이전 문화재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지정 문화재인 개헌고택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물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 배수 상태가 불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해체돼 7년 동안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수도 배관 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5m까지는 물이 집 짓는데 물이 안 나와야 돼요. 빌딩 짓는다 그러면 밑으로 세면 공구를 하고 들어갔지만은 그거는 위에 주춧돌 나갖고 그냥 나무 세워가지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도 여전한데 박남서 영주시장은 비저모형원 저감시설을 영주댐 상류에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만에 어렵게 준공 승인을 얻어낸 만큼 영주 시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댐이 영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릿매김될 수 있을지 영주시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 송라면 방석리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우수 어천계로 선정돼 발전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방석리 어촌계는 지난 2019년부터 어촌 개원 가입 제한 조항을 없애고 유튜브 등을 통한 마을 홍보 활동에도 발벗고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송라면 방석리는 어촌 뉴딜 사업 공모 유치에 성공해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등 선진 어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말 8,400여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3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이 2020년 5,900여 명, 2021년 7,400여 명, 22년 8,492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보수 구조와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20대와 30대 공무원의 의원 면직도 각각 657명과 1,23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60여 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한 달여간 실시한 점검에서 피부질환 치료제 100여 건, 탈모 치료제 70여 건 등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험성이 높은 개인 간 의약품 거래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어업인도 농업인처럼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해 어업인의 소득은 1,660만 원으로 농업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부채도 어업인이 56%나 높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과 어로어업에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에 한해 적용하는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과 연구개발, 투자, 법무 등 전 분야 신입 경력 직원을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포스코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은 오는 19일, 경력은 2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 신규 인력 충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1년간 700여 명을 충원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중소기업들은 2차 전지 소재 대기업의 대규모 경력직 채용으로 이직 등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길게 들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비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최대 60mm고요. 주변 기압계에 따라 강수 시점과 강수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요즘 낮더위가 기승이죠. 자외선 지수도 높아 낮에는 볕 차단에 신경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그래도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더불어 비 소식이 있어 습도가 조금 높겠고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아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구미도 2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구미는 26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그래도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오늘 안동의 기온은 22도, 봉화는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24도로 출발해 낮에는 26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